준비되셨습니까? 근데 표정들이 왜 그래요? 일주일 지나 보니까, 한 열흘 지나 보니까 조금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방식이 좀 바뀌어가지 않아요? 예, 본인이 몇 가지를 느꼈어요. 첫째, 머리가 많이 나빠졌구나 느꼈죠? 그 다음에 기억력이 없구나 느끼셨죠? 그것은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부단히 노력하고 반복함으로써 합격에 도달된 거니까 머리나 내용은 다 똑같다 생각하시고 본인만 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남도 다 똑같습니다. 자, 오늘은 세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사드렸나요? 인사를 했는지도 모르죠?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전번 시간에 이어서 452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라는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방세의 타이틀에 보시면 거기에 밑에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세금의 종목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방세에서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첫째, 취득세가 있다. 그 취득세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좀 써놔요. 한 세 문제 정도. 그다음에 그 밑에 등록면허세, 이것이 바로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요즘 추세가 두 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쪽에서는 세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요즘은 등록세가 한 문제가 더 나오고 재산세가 두 문제 반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첫 출발이 그 옆에 보시면 453페이지 보시면 무슨 세 나와 있어요? 네, 취득세 나와 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취득세 하나 가지고 약 6시간 동안 저와 재미있게 대화를 할 텐데, 물론 이제 저만 재미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좀 힘들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취득세 하게 되면 우리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 내는 세금이구나, 또 취득자가 내는 거구나, 또한 취득세는 미리 사전에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신고하여 내는 세금이구나, 이걸 머리에 먼저 바로 기둥을 세워놓고 출발을 할 것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 취득세는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요, 취득을 하고 플러스 등기까지, 취득에서 등기까지, 그래서 취득과 등기분을 합쳐서 취득세에서 다 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게 되면 등기세는 따로 낸다 안 낸다? 안 내고 취득세에서 바로 통괄하여 들어갑니다. 그럼 이 취득세란 어떠한 것의 의미를 갖고 있을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첫째, 취득세의 개념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세금에서 이 세금은 어떻게 과세가 될까? 과세 요건을 공부하고 세 번째, 취득세는 어떠한 행정 절차에 따라서 내는 것인가? 납세 절차, 세 단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취득세란 뭘까? 의의와 개념을 잡아보는 거예요. 과연 취득세는 무슨 세일까?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데, 그럼 첫 번째가 1. 취득세는 가장 포인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두 번째, 이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영역과 구역을 정해놔요. 그래서 자기 관할 구역 안에서 자기가 담당하는 관할 구역 안에서, 남의 지역은 신경 안 씁니다. 관할 구역 안에서 세 번째, 부동산 등을, 부동산이다. 그리고 그 밖의 재산이다.
그럼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취득한 경우에 네 번째가 그 취득한 자에게 취득한 자에게 다섯 번째 매기고 부과하고 징수하는 하나의 경제적 부담, 이게 취득세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니까 얘는 국세일까요? 지방세일까요? 지방세. 그래요.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세금이다. 그리고 관할구역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도지자체고 경기도도지자체고 그 다음에 광역시도 다 지자체고, 그럼 이 지자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바로 이 취득세는 광역자치단체 세금이에요. 그래서 관할구역을 정해낼 때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특별시 안에서는요 특별시장이 과세권을 갖고,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그리고 일반 도에서는 도지사가 과세권을 갖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방세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안의 모든 취득세는 누구 담당? 서울시장의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지사, 인천은 인천광역시, 이들이 하나의 자치권자들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럼 만약에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재산세를 동작구청장이 좀 먹어보겠다고 숟가락질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말씀 잘합시다. 뒤진다니. 좀 좋은 말을 좀 쓰세요. 그러지 마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특광도지사가 과세권을 갖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을 취득 사실이 있어야 한다. 취득 사실. 그럼 부동산 등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법에서 정한 물건, 법에서 정하여져 있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법에서 정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면 취득이라고 하는, 취하여 득하는 취득이라는 법률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그럼 부동산을 가만히 갖고 있는 데는 취득세가 나올 수 있고 없고, 부동산을 보였을 때 취득이라는 법률 사실이 있어야 된다. 그럼 밑에 취득 사실은 어떤 이 물건에 무엇을 취득하느냐, 여기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의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다. 다시 무슨 권이요? 소유권.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지. 이 자체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전세를 산다, 월세를 산다 할 때 전세 사는 전세권, 월세 살 때 임차권, 이런 사용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무슨 권을 전제로? 소유권을 갖는다, 소유하는 권리를 갖는다는 건 전제 조건으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할까요? 부동산에 대해서 뭐 임차권을 취득한 자 취득세가 부과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 바로 그것을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가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무슨 권 취득을 전제로? 소유권을 전제로 하겠다. 그 다음에 그러면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네. 취득자. 그러면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는 바로 산 사람과 판 사람이 있다면은 취득자는 산 사람이에요, 판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의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 취득세는 그 물건의 양도자가 취득세 납세무가 된다. 이거 말이 돼, 안 돼? 그런데도 그것도 틀리더라니까. 도대체 정신을 하늘에다 두고 온 건지. 취득세는 취득자가 내라고, 취득자가. 그럼 여기서 이 자자가 놈자자입니다. 그러면 취득한 놈이란 첫째, 사람, 인간들을 우리 세법에서는 개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인간은 뭐다? 개인이다, 개인. 인간들은 사람을 개인이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개인도 취득할 수 있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인격으로 인정해주는
법인도 취득할 수가 있어요. 다시 뭐도요? 법인. 법인도 법인 소유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법률이 규정한 물건을 취득한 자, 자 할 때 뭐와 뭐를 말한다?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명심하실 것은 개인 인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영토 안에 주소나 가족이 있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주소는 외국에 있으나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부동산을 살 수도 있을까 없을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개인은 바로 국적이나 바로 다른 거 다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사람을 거주자, 무슨 자? 거주자. 또 외국에 주소가 있는 자를 비거주자라 그래요. 무슨 거주자? 비거주자.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자기 관할구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취득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외 주소를 두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해도 취득세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그럼 국외 주소를 둔 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있고 없고? 있고. 그 대신에 국외 주소를 둔 자가 국외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없겠지. 당연히 우리 영토에서 관할할 지역이 아니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걸 알아두시고 또 출발합니다. 그럼 이제 취득한 자에게 부과, 매기고 거두어 징수하겠다. 그럼 여기서 매긴다, 어떻게 매긴다? 항상 세금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 정말 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세법의 모든 세법이 다 똑같아요. 세금을 부과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실질과세다. 무슨 과세? 실질과세. 그러면 실질과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황으로 쫓아서 세금을 매겨야 한다. 그러면 사실 현황으로 쫓아가라. 사실 현황. 그러면 사실 현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공평하게 세금이 매겨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질과세다. 그럼 아까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해력을 가졌나 봐야지. 부동산을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을 하면 취득세 낸다 그랬죠. 그럼 소유권의 취득이 됐다는 것은, 매매를 했다면 잔금 치르는 게 취득일까요? 아니면 등기해야 취득일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걸 우리는 공부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은 민법 시간에 배웠죠. 그죠? 하지만 우리 세법은 아니에요. 등기는 따지지 않아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실질과세 원칙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매매를 했다면 잔금 치른 날이 취득세 내야 될 동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등기한 날은 바로 뭐냐? 그것은 옵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바로 매매를 했다면 잔금 치른 날이 취득이며, 또한 그것이 등기하면 당연 취득이고, 그러면 잔금 치른 날을 기준으로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이 됐다는 것은 뭐만 지급하면 된다? 잔금, 매매를 했다면 뭐 지급한 날? 잔금 지급한 날이 취득한 날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 대해서는 그걸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자꾸 민법 하다 보니까 등기일 이렇게 해가지고 혼동을 해요. 그래서 민법을 위주로 등기 기준으로 그냥 막 처리하다 보면 민법은 잘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민법에 흥하면 세법은 또 다르니까, 규정이. 그래서 민법에 잘하면 바로 세법이 망해요. 그래서 이 한자 사자성어 중에서 민흥세망이라고 있어요. 민법에 흥한 자 뭘로 한다? 세법으로 망하는 거예요. 세법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을 할 줄 알아라, 이 뜻이에요.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아직 머리 좀 공간은 있을 테니까 집어넣어 봅시다. 네. 공간에 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권리를 취득했다. 소유권의 취득은 세법은 뭘 기준으로 한다? 네, 사실관계, 사실. 꼭 잔금 지급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뭘로? 사실 현황에 따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민법에서는 항상 뭐다?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사실에 대해서 하나만 더 알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 공부하시는 수업 중에서 지적법, 공시법 들었죠? 얼굴 긴 사람 말이에요. 네, 네. 많이 깁니다. 네, 많이 길어요. 자, 뭐 성이 배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특정인을 지정할 수는 없고. 그럼 그 중에서 공시법을 공부하다 보면 지적법을 공부해. 지적법. 그러면 지적법은 뭐가 있느냐? 28개 지목이 있다. 전답, 과선부터 시작해서 토지 용도 쓰임새가 그렇게 28개나 있다는 거예요. 지적법상에. 그럼 28개 지목이 됐다는 사실을 지적과에서 기록하는 장부가 있어요. 그걸 토지대장, 바로 뭐냐? 임야대장 들어보셨죠? 그럼 대장이 있어요. 대장. 그럼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관공서에서 기록하는 장부를 말해요. 그러면 그 토지대장에 기록된 그 토지의 쓰임새가 바로 그게 농지로 돼 있어요. 즉 전답과선으로. 그런데 사실상 내가 사고 보니까 창고용 건물이 지어진 그런 토지를 산 거예요. 그러면 사실의 현황은 무슨 용지고 창고 용지고 공부상은 농지 전답과선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취득세를 취득한 자가 그 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 신고할 때 신고서 용지에다가 용도를 써야 된다고. 용도를. 그러면 공부상은 뭐로 돼 있고 농지, 그냥 농지라 그래. 전답과수원. 그 다음에 사실은 뭐고 그냥 이름 부르면 돼요. 창고 용지면 창고 용지라고 그냥 얘기하세요. 예. 무슨 용지? 창고 용지. 그러면 농지를 샀을 때와 창고 용지를 샀을 때 취득세 부담률이 달라요. 서로. 세율이 달라. 그렇다면은 공부상 기준으로 처리하면 세율이 좀 싸게 가고 사실상 기준으로 하면 세율이 좀 높고. 그러면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려면 공부상과 사실의 내용이 같아 틀리다? 틀리다 이거지. 틀릴 때는 우리 세법에서는 공부상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 않아요. 뭘로 하느냐? 사실 기준을 먼저 해요. 그러면 취득세 신고할 때는 공부상은 뭐일지라도 농지일지라도 우리 세법은 뭐라고 적어라? 창고 용지 취득이다 라고 적어줘야 돼요. 이것이 무슨 과세 원칙이다? 실질 과세 원칙이다. 사실 현황에 따라 쫓아가야지 공부상이 대원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이건 세법의 모든 세금이 다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럼 취득세는 왜 신고 납부합니까? 당신이 모일 모시의 부동산 얼마짜리 취득해서 얼마의 세금을 낼 것이라는 걸 미리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납세무자 스스로가 뭐하라? 신고하여 납부하라. 모든 절차를 행정 절차를 납세무자 스스로가 하면 우리 관청은 검토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하여 납부한다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세금을 인정해 주는 무슨 주의 조세다? 신고주의 조세다. 이것이 바로 뭐냐? 가장 바로 의의와 개념에서 정리해야 될 기본적인 테마예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우리 한번 책을 가지고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그어볼까요? 자, 453페이지 보자. 취득세의 기본 개념. 그 중에서 두 번째 줄에 취득이라고 하는 유통 사실에 대해서 밑줄 그시고 유통, 흐를 유, 통할 통, 소유권의 흐름을 가지고. 그다음 밑에 특징 보면 1. 지방세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는 지방세로서 특별시 특광도 거기까지만 동그라미 치시고 특광도세다. 하지만 자치권이 독립되지 않는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그들이 원래 다 받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주의 확정이다? 신고주의 확정이다.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주의. 그 다음에 큰 3번 거기다가 본인의 나이 수만큼 별표를 치시고 사실과세 원칙, 사실현황과세. 그럼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는 특별한 경우가 법률상의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것은 제외하고는 상황 판단은 공부상과 사실이 다를 때는 무슨 현황에 따라 가고 사실 현황에 따라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 현황이 불분명할 때만 무슨 용도로 따라가라? 공부상은 인정을 해주겠다. 그럼 인정 처리는 바로 원칙이 사실이다 아니면 바로 공부다? 사실을 하고 예외적으로 뭐로 한다? 공부상의 등재 현황으로 하겠다. 공부는 토지 같은 경우는 무슨 대장? 토지대장.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 이런 걸 가지고 또 권리관계를 기록해주는 등기부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다 공부다 이 말이에요. 공공기관의 기록 비치하는 문서를 말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의의와 개념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의의와 개념이 끝났으면 이제 본 게임 들어가야지. 과세 요건 들어가야지. 그럼 이제 어떤 세금도 과세 요건에는 첫째가 무슨 대상을 알아보고, 과세 대상 먼저 했잖아요. 전번 주에 무슨 대상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법률 규정에 의한 무슨 표준을, 과세 표준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몇 프로의 세금을 부담하는가, 뭐예요? 세율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세금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무슨 의무자, 납세 의무자. 1년에 이 4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까지.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과세 대상 물건부터 하나씩 정리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보시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과세거리가 뭐냐, 이게 과세거리가. 그럼 취득세 과세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뭐냐면은 취득세 과세거리는 바로 취득세를 담당하는 법률 규정, 취득세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한, 법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보유한 경우에요, 취득한 경우에? 그래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냥 풀어서 해석하세요. 뭐 한 경우에? 취득한 경우다. 그럼 여기서 취득을 했다는 것은 사실 기준이다, 등기 기준이다. 그렇지, 이제는 좀 많이 교육이 됐네. 물론 이제 이 교육을 시키면 다음 민법 시간에는 또 등기 기준 해버리면 또 싹 잊어버립니다, 이걸. 그러지 말고 민법과 세법을 구분해라, 구분하지 마라. 구분 안 해도 괜찮아. 내년에 또 보면 되니까, 내후년에. 확실히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관계의 시작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끝나는 것을 얘기할까요? 그럼 매매 계약하면 취득했네? 매매를 했다면 매매 계약을 계약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 주고 잔금 치르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 과정이 그러하지 않아요? 그러면 취득이 됐다는 것은 계약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취득으로 보느냐, 잔금 치른 걸로 보느냐, 그것을 법률상 기본의 바탕을 그려놓고 가야 돼요. 그럼 취득을 했다면, 매매를 했다면 잔금 치른 시점을 기초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지, 계약했다고 해서 취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계약을 하다가 계약금 주다가 깨져버리면 취득세는 연관성이 있고 없고 잔금 치른 다음부터 취득세라는 세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법상의 취득은 뭐 치른 날을 기준으로, 잔금 치른 날 기준으로 취득이라는 법률 사실을 판단한다. 그러면 어떤 물건을 취득해야 취득세를 냅니까? 물건의 이제 종류, 과세거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과세거리.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취득세에서는 과세 대상 물건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총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물건이 취득이냐,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 취득세 내라.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건 안 써도 전체 한 권의 책 중에서 유일하게 한문으로 쓰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사실상 이거밖에 몰라요, 한문을요. 임목을 취득했을 때, 입목, 설립, 나무 목자, 나무의 소유권이 독립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의 이동성을 갖는, 이 돌아다니는 것들, 제가 이 돌이라고 써요. 움직이는 이동성을 갖는 차량을 취득하든가, 차량. 그 다음에 선박, 바다에 돌아다니는 선박과, 그 다음에 하늘을 나르는 뭐다? 항공기. 그 다음에 항공기와, 그 다음에 바로 그 공사 현장에서 쓰는 큰 숟가락 달린 차 있죠. 큰 거, 이런 거 달린 거에 그런 것들, 바로 건설 기계 장비, 이런 것을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를 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뭐냐, 지하에 매장된 광산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광업권과 고기 잡아 팔 수 있는 업권을 취득해도 취득세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원만 출입할 수 있는 각종 회원제 회원권만 바로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의 물건을 5가지 성격으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부동산과 임목 쪽에다만 좀 신경 쓰시고 나머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종류만 알면 되지 세부상 검토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 뭡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첫째, 부동산과 뭐다? 임목 등등이다. 여기까지도 좋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실 분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부동산과 임목, 돌아다닌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돌아다니는 장비가 있잖아요, 이런 거. 돌아다니는 광업권과 그 다음 뭐예요? 어업권과 각종 회원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쫙 정리하는 거예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부동산과 임목, 돌아다니는 무슨 회? 다시 한번 광어회. 다시 한번 돌아다니는 무슨 회? 광어회 하시면 돼요. 뭐 우럭, 도다리, 뭐 도다리 뭐 이런 거 안 되고, 에? 놀림이도 안 돼. 이거 다 안 돼. 오로지 뭐다? 광어회.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6개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수많은 끄트머리에 권자 달린 것들이 있어요. 권 중에서 독립된 재산으로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권은 바로 무슨 권과 광어권과 어업권, 회원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자로 끝나는 것 중에 취득세 내는 독자적인 물건은 뭐다? 광어권, 어업권, 회원권 이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취득세 과세거리가 뭐냐? 그럼 어떤 것을 과세거리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로 한다? 시작. 부동산과 임목, 돌아다니는 광어회.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부동산과 임목, 돌아다니는 광어회. 이것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좋다. 그럼 이제부터 과세 방법은 어떻게 할래? 여기서 과세 방식은 뭐냐?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면 부동산은 어떤 식으로 세금을 매길까? 그냥 부동산 취득세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이 종목을 두 개로 나누어서 선택하는 거예요. 종목을. 첫째가 1, 첫 번째가 부동산은 첫째가 1, 토지 취득세하고, 다시 무슨 취득세? 토지, 땅이에요. 땅. 토지 취득세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취득세가 있다. 건축물 취득세. 그러면 토지라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서 취득세 과세거리가 되는 것은 토지 사면 취득세를 낸다. 여기까지가 몇 년 전까지는 시험의 범위예요. 근데 요즘은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초반이지만 저는 기초반 때 조금 더 깐깐하게 좀 해줘요. 이유는 아직 빈 속이 많아서 많이 비었기 때문에 빨리 집어넣어 드리려고 해. 그러면 토지 하게 되면 이제 잘 들으세요. 지적법 시간에 공부할 때 지적 공부라고 하는 토지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토지 대장에 올라가 있는 땅도 있지만 아직은 토지 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고, 토지는 토지인데 공부에 올라가지 않고 현재 존재하는 땅도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이게. 그러면 공유 수면 매립을 해가지고 토지 조성이 완료됐는데 아직 토지 대장에 기록도 하기 전에 그런 땅을 매매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그런 토지가 거래가 되면은 미등록 토지라고 그래요. 무슨 등록? 그럼 우리 세법에서 취득세 과세거리의 토지는 공부상에 등록된 토지만 할까? 미등록된 토지도 포함될까? 멈추지 말고 대답하세요. 뭐 미등록 포함 안 포함? 왜 포함? 사실과세. 바로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과세. 그런 토지란 공부상의 등재 여부에 관계 있고 없고 사실상 존재하는 모든 토지는 거래하게 되면 취득세를 낸다 안 낸다? 낸다. 그러면 시험 볼 때 이렇게 나면 어떡할래요?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 대상의 토지는 과세거리에 해당되는 토지는 취득세 과세거리에 해당되는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하나에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예스에 노예요. 노. 틀린 질문 아니냐고 그게.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공부해 갑니다. 땅을 취득하면 됩니다. 이거 영어 안 써도 되지요? 랜드. 그다음에 건축물. 이 건축물은 취득세를 내라. 그러면 건축물 하게 되면은 허가 건물만 있을까요? 무허가도 있을까요? 그거 뭘 따지냐? 우리 세법에서는 실체의 존재만 있으면 매기는 거지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했다고 그래서 취득세가 없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건축물은 허가 여부를 따지고 안 따지고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은 취득세 내는 것이다. 근데 또 건축물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딸린 시설이 있다면 어떡할래? 딸린 시설. 딸린 시설. 이 딸린 시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건축물을 위해서 보조 역할을 해주는 설비나 장비를 말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딸린 시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엘리베이터.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다면, 딸린 시설이 있다면은 이 딸린 시설은 어떡할래? 빼고 매길래, 포함해서 매길래?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딸린 시설을요, 우리는 어떤 물건의 종이 돼서 나타나는 종물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종물, 종속물. 그러면 종물이 있을 때는 바로 건축물이 주된 물건 주물이라면, 건축물이 주물이라면 주된 물건을 위하여 종속된 딸린 시설이 있다면, 이 딸린 시설은 이 건축물에 정착, 설치가 되면 그로 인하여 건축물이 좋아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어디에? 주에 포함해서, 가격을 포함해서 취득세를 내줘야 돼요. 따라서 종은 누구의 이름으로? 다시 종은 누구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종은 누구의 이름으로? 다시 주의 이름으로. 다시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납세를 해.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종은 따로 세금을 매긴다. 주에 포함하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많이 들으셨죠?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대요. 선생님 무슨 목사님 스타일로 강의하신데, 저는 원래 그 목사님 스타일이 아니고요, 신부 스타일이에요. 목사님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갑니다. 저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종은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포함시켜서 세금을 내라. 그럼 이제 건축물은 형태에 따라서 어떤 건축물이 취득세를 냅니까? 첫째가 뭐가 있느냐? 건축물로서 취득세를 내는 것들은 첫째, 지붕이 있고,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구조물은 취득세를 내는 것이다. 그러면 길거리에 돌아다니시면서 지붕이 있다면 벽 또는 기둥만 설치된 구조물은 다 취득세를 내는 구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취득세 내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실 내지. 이건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위에 있는 건 뭐고? 이건 천장. 밑에 있는 건 바닥. 그 중에 건물 꼭대기에 외부와 내부를 차단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지붕이라 그래요. 지붕. 그럼 이제부터 지붕이 있는 구조물은 다 취득세를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붕이 있는 구조물을 우리는 다른 말로 건축법상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뭐가 있느냐? 시설도 취득세를 내라. 시설. 이 시설의 특징은 지붕이 없습니다. 지붕은 없는데도 인간이 만든 구조물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갖는 시설. 그럼 여기서 우리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헷갈립니다. 뭐 했더니 여기도 시설이 있고 여기도 시설이 있는데요. 여기의 시설은 뭐예요? 딸린 시설이고, 여기의 시설은 딸린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갖는 시설, 독자적인 시설이에요. 그럼 이런 시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은 수영장 시설 같은 거. 무슨 시설? 수영장. 그러면 이 시설은 그 수영장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독립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수영장은 따로 취득세를 구분해서 내는 것이지 일반 건축물에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독자적인 시설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큰 빌딩이 있습니다. 빌딩이 있어요. 이 건축물이 빌딩이 있는데 이 빌딩물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 그런데 지하 1, 2, 3층에다가 세입자, 을이라는 자가 바로 여기다가 새 들어가서 바로 수영장 시설인, 한마디로 수영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럼 이 수영장은 건물에 딸린 종물이다, 아니면 을의 단독 소유다? 을의 단독 소유의 것이에요, 수영장 시설은. 그러면 바로 건축물 내에 설치되어 있을지라도 이 수영장은 누구의 것이므로? 을의 것이므로 을에게 취득세 따로 과세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수영장 시설은 독립과세 아니면 주물에 포함시켜 과세?
독립과세고 딸린 시설, 엘리베이터 이런 것은 시설은 뭘로 한다? 주물에 포함시켜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 과세 거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부동산과 임목 등의 취득이라는 것이고, 특히 부동산에는 뭐와 토지, 건축물, 건축물 안에는 무슨 시설은 딸린 시설은 건축물에 정착이 됨으로써 취득세 부과한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일반 시설은 따로 세금 과세하는 거예요. 그럼 시설의 종류는 참 많아요. 수영장도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 이건 물어봐도 되는지 신뢰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에 계신 분은 혹시 용인 자연농원 가보셨나요? 네, 그렇겠지. 우리 여기는 거기는 안 가보고 혹시 에버랜드 가봤죠? 여기는 에버랜드 출신이고 여기는 용인 자연농원 출신이네. 그걸 알아서 판단하시고. 거기 가면은 시설이 참 많습니다. 오락시설이라 그래서 88 열차 360도 2번 도는 거, 그 다음에 바이킹 시설, 그 다음에 저희 사대부 집안이 주로 타는 회전목마 이런 거. 딸을 데리고 원래 제가 시설 타는 걸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딸한테 교육을 시켰지. 에버랜드 가는 건 좋은데 지금부터 애비말을 잘 들으라. 우린 전통적 사대부 집안이고, 여기서 사대부라는 것은 4대에 걸쳐서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집안이에요. 그걸 좀 사대부 집안이고, 저런 오락기구 탈 때는 교양 있게 품 있게 타야 하느니라. 회전목마 이외에는 즐기지 마라. 그래서 그거 한번 타더니 애가 바로 내린 다음에 사대부 집안 하기 싫대. 그래서 바이킹을 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바이킹이 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사람을 차라리 죽이쁘던가 해야지. 살릴동, 죽일동 하기가 그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360도 돌아가는 이 열차는 저는 아무도 안 무서웠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쫑 내려갈 때 바로 넘어져 버려가지고 기절해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깨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은 다 몰라요. 그건 안 무섭더라고, 차라리. 그런 시설도 하나하나 구조물로서 취득세를 낸다 안 낸다? 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시설이에요, 이게 지금. 그럼 지붕이 있는 것만 취득세 내는 것이 아니라 없는 독자적인 물건도 취득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고 지금부터 또 책을 정리할 겁니다. 453페이지. 첫째,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하게 되면 1번 부동산 나와 있죠? 물어보면 대답 좀 합시다. 네, 학생 무서워서 강의를 못 하겠습니다. 대답을 안 해서. 자꾸 제가 물어본 이유가 다른 건 아니에요. 물어봄으로써 대답을 하면서 말을 트이고 귀를 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동산 취득세 냅니다. 근데 부동산 취득세는 어떻게 구분해서 과세한다? 토지 취득세, 건축물 취득세. 물론 이 토지 건축물 안에는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종류는 많겠죠. 용도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밑에 가자. 1번 토지 454페이지 꼭대기에 토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토지라 하는 것은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 이걸 밑줄 그으시고 그냥 약칭 지적법이라 그래. 지적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밑줄 그으시고,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도 되고 그 밖에 등록이 안 되어져 있을지라도 사실상 사용되어 있는 토지를 말한다. 그럼 이 사실상 사용되어 있는 토지는 어떤 것이냐? 주로 틀림없이 이 땅은 바로 뭐예요? 바다야, 바다. 근데 바다가 사실상 형질이 대지로 돼서 거래하는 것도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그런 걸 다 포함한다. 다 포함한다. 모든 토지다.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물은 첫 번째 건축법 규정한 건축물이 있다. 이 건축법 규정한 건축물은 토지 상이나 또는 지상 등에 설치되는 건축물로서 지붕과 벽 또는 뭐가 있는 거, 지붕과 벽 또는 뭐 있는 거, 기둥, 그런 것들이 건축법상의 건축물이에요. 저 산에 가다 보면은 바로 팔각정 같은 뭐 정자 같은 거 보셨죠? 그것은 벽은 없어도 지붕과 기둥이 있죠. 다 취득세 내는 구조물이에요. 또 그에 딸린 시설이 있으면 포함하라. 딸린 시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시설 나옵니다. 토지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이런 시설은 독립성을 갖는 시설물이므로
소유자가 별개로 취득세를 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설 앞에 딸린 자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습니다. 쓸 일이 없지, 딸린 자를. 독자적인 시설인데. 그럼 지금부터 딸린 시설은 뭘까? 밑에 가시면 보충 칸이 나와 있어요. 딸린 시설은 그 건축물 주된 물건을 위해서 주물의 이름으로 그 가격을 포함해서 세금 내야 될 시설이에요. 그러면 딸린 시설 중에서 첫 번째가 1. 무슨 시설 나와 있어요? 밑에 가시면 딸린 시설 1번과 2번 있죠? 보충에. 보충 있죠? 딸린 시설을 먼저 보라고요. 2번부터. 거기 보시면 딸린 시설 하게 되면 첫 번째가 무슨 시설? 승강기, 엘리베이터 시설. 거기면 돼. 거기면. 그거 하나만 알면 돼. 근데 어떤 분은 공부를 잘못 포지션을 잡은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딸린 시설의 종류를 외워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딸린 시설이라고 참고하시고 엘리베이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다음 다시 위에 1번 올라가서 시설의 범위다. 1번에. 이 시설은 독립된 시설이에요. 독자적인 시설이에요. 네, 독자적인 시설, 독립된. 하나하나 취득세 부과하는 거예요. 첫째, 레저 시설 중에 수영장, 생략, 나머지. 외우지 말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6번째 보면 에너지 공급 시설도 취득세 내는 거예요. 그 중에 에너지 공급 시설 중에서 법이 열거한 시설은 뭐가 있을까? 제일 끄트머리에 송전 철탑. 여러분들 등산을 가거나 산에 교회에 가다 보면 논두렁 가운데 또는 그 임야 같은데 엄청난 송전 철탑 설치된 거 있죠? 그것도 전부 다 인허가 등을 받아서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취득세 내는 것이. 송전 철탑도. 다 취득세 내는 구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7번 보시면 거기에 기계식, 철골, 조립식, 주차 시설도 나와 있어요. 그런 큰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방송국 같은 데 보면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철골, 조립식으로 주차 몇 층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것도 조립식, 철골 쪽 구조물로서 취득세를 내는 것들이 다 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돈이 될 만한 인공공작물은 지붕이 있든 없든 종목은 달리해서 지붕이 있으면 건축법상 건축물 취득세, 지붕이 없으면 뭐예요? 시설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임목을 보겠습니다. 455페이지 임목. 임목을 취득해도 취득세 내라. 다시 한번 뭘 취득해도 임목. 그럼 여기 한번 보시고요. 임목의 정의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임목은 이겁니다. 여기 한번 잘 보시고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한 번만 딱 해놓으면 딱 끝나는 거예요. 요게 토지상의 지목이 임야를 갑이 샀습니다. 갑이란 자가 임야를 취득한 거예요. 1억 주고 샀대요. 샀을 당시에 요 임야에는 나무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또 어떤 분은 임야가 뭐예요? 산과 들이에요. 산과 들. 토지 중에 산과 들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갑이 샀을 때는 요 소나무 등이 있다면 포함해서 1억에 샀기 때문에 처음 취득했을 때 요 갑이 취득한 땅 안에는 바로 나무라는 종속물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종물이라 그래. 종물. 이 종물은 주물에 포함시켜서 역시 취득세를 다 내는 거예요. 땅값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나무와 바로 토지 소유자가 갑이다. 그런데 이제 을이라는 자가 이 땅에 놀러 갔나 봐요. 그때 놀러 갔더니 너무너무 소나무들이 이쁜 거예요. 거의 뭐 소나무가 저희 요 정도 기본이. 둘레가. 네. 왜요? 뭐가? 이 정도면 이쁘다니 뭐가? 소나무가 이쁘죠. 그 정도면. 아름드리 소나무가. 그래서 을은 땅은 욕심이 없는데 이 나무를 이 땅에 살려둔다는 조건으로 이 나무를 취득하고 싶어요. 나무만. 그러면 을이 갑에게 가서 야, 나무만 팔아라. 그러면 팔까 안 팔까 갑이? 돈 되면 팔지 뭘, 자기 마음이지. 규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얼마에 팔래? 그랬더니 갑이 한다는 말이 8천만 원만 달래. 나무가 좋으면 땅값보다 나무가 더 비쌀 수 있어요. 그래, 사겠다. 거래 계약하자 하면서 을은 타인의 토지상에 자라나고 있는 바로 나무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나무를 취득한 것은 바로 여기까지는 취득세 아직 과세할 단계는 안 돼요. 근데 나무를 취득했다면 이제 바로
갑은 토지 소유자, 나무는 을의 소유자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소유가 구분되어 있죠. 구분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나무 소유자는 을의 것이라고 독립을 시켜야 돼요. 대외적으로 독립시키는 방법은 야야야야, 갑의 토지에 있는 나무는 내 거다. 그럼 앞으로 동네 사람들을 보시오. 요 나무는 내 거니까 바로 을 거 나무마다 인식표를 붙여요. 을 것이라고 인식표를 붙여서 소유권을 독립시키는 것을 명인, 이름표를 인지한다. 이름표를 붙여놨다 그래서 이걸 명인된 임목이라고 그래요. 다시 무슨 임목? 그럼 명인된 임목은 동네 사람들이 보면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저 땅에 나무는 을의 것이구나. 인지가 된다고, 인지가. 그런데 문제는 외지 사람들은 그 땅에 있는 20개 집단이, 나무 등이 을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안 가보니까. 그러면 대외적으로 알 수 있게끔 독립을 시켜버리자. 그래서 바로 임목에 대한 내용을 등기부에다가, 다시 무슨 부에다가? 등기부에다가 기록을 해주는 거. 이걸 임목등기라고 그래. 그래서 명인과 등기가 되면 소유권이 사실이나 공부상 독립됐다는 것을 전부 다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럴 때는 이제 임목을 취득한 것이므로 8천만 원에서 임목 취득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목으로서 취득세가 과세되려면은 정말 한마디로 임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뭐 되거나 명인이 되거나 뭐요? 임목 등기. 무슨 등기? 그럼 임목 등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나무가 누구의 것이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등기부에다가. 이것을 임목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독립된 나무로서, 뭐 된 나무로서? 독립된 나무로서 소유권을 별개로 과세하는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을 우린 뭐의 취득이다? 임목. 그러면 임목에 밑줄 긋습니다. 임목으로서 소유권을 독립하여 취득할 수 있는 임목은 뭐가 있을까? 첫째, 지상의 과수. 밑줄 그시고, 과수는 과일나무도 좋고, 그 다음에 림목. 숲을 단위로 한 소나무도 좋고, 대나무도 좋다. 증목도 좋다. 그 다음 생각해도 돼요. 그 다음에 기계 장비. 밑줄 쫙 끝. 건설 장비. 그 다음에 차량. 밑줄 쫙 끝. 읽지도 말고. 그 뭐 가운데 뭐 50cc 미만은 없는데요. 이거 읽지 말고. 선박 밑줄 쫙 끝. 배다. 배. 그 다음에 항공기 밑줄 쫙 끝. 그 다음에 7번째 광업권. 이것도 밑줄 짝이야 원래는. 지하에 매장된 광산 자원은 국가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 것이 아니에요. 국유재산이라고 해요. 그럼 그 광산 자원에 대해서 발견한 자가 광업권 등록하면, 무슨 권 등록하면? 공식적으로 광업권을 등록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그 광물은 네 거라고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무슨 취득이다? 광업권 취득이다. 재산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어업권이 나온다. 고기 잡아 팔 수 있는 권리. 그럼 바다에 돌아다니는 바로 뭐냐? 한마디로 어류는, 고기는 누구의 것이에요? 바다에 돌아다니는 고기들은 누구의 것? 누구? 물고기들. 누구 건지 모르죠? 잡는 사람의 것이라고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응? 성격이 동산성, 부동산성. 고기.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 돌아다니니 동산성이지. 그건 무주물로서 동산성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겁니다. 관할구역에. 그럼 고기를 잡아서 판다면, 사업성으로 활용한다면 관할관청에 가서 어업권 허가를 받아야, 무슨 권? 허가받아 등록해야만이 잡아 팔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이거 상당히 큰 재산권이에요. 수자원 보호 차원에서 요즘 어업권 막 등록 안 받아줘요. 거의 아주 권리가 많이 발생한 그 재산이기. 그래서 어업권의 권리도 무슨 세를 내달라는 거? 취득세 내달라. 근데 어떤 분은 아니 낚시꾼이 낚시로 해서 고기 잡은 건 어떻게 됩니까? 묻더라고요. 그거는 국민이 레저 목적으로 고기 잡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잡아서 사용하거나 드시는 건 괜찮아요. 그건 국민 레저 활동이니까. 그러나 그 낚시꾼이 고기를 잡아서 좌판 벌려놓고 골라 싸다 이렇게 팔고 앉아있으면 그 어업권법 위반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그럼 낚시꾼은 낚시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잡아서 드시는 건데. 그 다음에 어업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각종 9번째 회원권. 회원권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라. 회원권의 이름이나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시작. 골프 회원권, 그 다음 뭐예요?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그 다음 무슨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런 회원제 회원권만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회원제 회원권은 회원만 그 시설을 출입할 수 있어요. 절대 다른 외지는 출입 불가합니다. 그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만 출입한다. 회원이 아닌 사람은 출입할 수 있다 없다?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설,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의 회원권만 취득세 내는 거예요. 대중 골프장 회원권 이런 건 아니에요. 바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만. 그럼 회원이 들어갔을 때 동반자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3명 데리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동반은 할 수 있어도 동반자가 직접 부킹해서 회원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반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원제로 운영된 회원권만 취득세를 내는 것이지, 회원권 자체가 일반 동네 목욕탕에 개나 소나 들어가는 사우나 회원권 이런 건 아니에요. 아무 회원권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거기 나와 있는 정해진 것만 하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세대상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다 같이 이제 마무리합시다.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보면은 첫째 몇 가지가 있다. 다 같이 성격상 시작. 부동산과 임목, 돌아다니는 광어회. 부동산은 다시 뭐와 뭐로 구분하고, 토지와 건축물. 건축물 안에는 딸린 시설은 포함 안 포함? 포함. 그래서 건축물 안에는 지붕과 벽, 기둥이 있는 구조물도 취득세를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독립적인 시설, 수영장 같은 거. 그 다음에 바로 뭐냐? 바로 놀이공원에 이런 오락시설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시설도 취득세를 따로 내라. 그러면 시설 건물주와 시설 설치자가 달았을 때는 설치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니 설치자에게 납세무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목을 취득했을 때 명인이나 등기된 임목을 명인이나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이 독립된 나무는 임목으로서 무슨 세를 내는 것이다? 취득세 별개로 과세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진도 받아가는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다음 단원 취득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휴식하세요.